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김원 사건 파일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사건.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고유정 현남편의 아들 바로 승빈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 청주경찰은 현남편 홍씨에게 살인죄, 그 이후엔 과실치사라는 혐의를 적용시키며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고유정이 살인을 했다, 즉 연쇄살인이다 라는 결론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스피커라는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인데 방송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피커라는 방송 취지에 맞게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문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현남편분의 이야기를 답변을 들으며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사 결과가 고유정의 살인이라는 혐의로 송치되었으니 말이죠. 의보다들 사망사건, 하늘로 간 승빈이의 사건이 고유정 단독 범행의 결론인 겁니다. 현남편 홍씨는 무혐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경찰 쪽에선 갑자기 생긴 확증이 무엇이었길래 이야기를 바꿨을까요?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다. 2019년 3월 2일 오전 5시쯤 약 10분 이상 전신, 특히 머리 쪽, 얼굴 부분 쪽을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건 변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지난 7월 국과수에서 현남편 홍씨에 대한 채모검사를 해보았더니 그 안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해당 약물은 11월 고유정이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전 스피커 방송을 보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록, 문자 내용 전부 다 공개했었습니다. 고유정이 카레와 음료에 수면 유도제를 넣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둘, 승빈이가 사망한 날 새벽 고 씨가 깨어있었다. 분명 고유정은 자기가 잠을 잤다라고 진술했는데 깨어있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당일 오전 7시에는 휴대폰을 통해 제주도 비행기를 예매한 것, 이건 스피커 방송에서도 여러분에게 증거자료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청주 아파트 커뮤니티에 들어가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놀이 이런 거에 댓글을 단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깨어 있었습니다. 잤다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었죠. 셋, 컴퓨터로 질식사를 검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간 수사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여러분, 입증이 될까요?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승빈이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입증하지가 문제지요. 어떻게 먹였지? 언제 먹였지? 정말 당시에 어느 방에서 잔 거지? 이거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벌써 6, 7개월이 지났지요. 상황만으로 입증시킬 수는 없다, 어렵다. 이유는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몰라도 아무리 고유정이 전남편 살인사건 혐의로 그 문제로 높은 형,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승빈이 사건이 무죄가 나온다면 초동수사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일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전남편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3월에 발생, 5월 25일에 전남편이 사망했으니 말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전남편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유정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였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오후 201호 법정에 악마가 나타납니다. 바로 고유정입니다. 전남편 살인사건의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죠. 왜 이렇게 공판이 많이 진행되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심을 들어가기 전에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닌데? 맞는데? 그럼 다음 공판 때 봐봐 맞잖아. 증거 봐봐. 그럼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공판으로도 끝나지 않아 5차 공판도 현재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차 공판의 순서는 고유정의 모두 진술서가 먼저 읽혀지고 난 이후에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고유정의 모두 진술서, 아마 모두 진술서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기가 자필로 써온 내용,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라는 걸로 모두 진술서라고 합니다. A4 용지 8페이지 분량의 자필 진술서인 거죠. 자, 저희는 이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일부 해드리고자 합니다. 4차 공판이 끝나고 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고인, 즉 고유정이죠. 피고인은 가장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술한 거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방송을 진행하면서 분노를 최대한 감추며 방송을 그동안 진행하고자 했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힘든 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달라.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유족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는 생각을 해보고 얘기할까. 물론 변호사니까 행위에 대해서 변호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살인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술한 거니까 살인 혐의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은 경험했다. 그걸 너무 끔찍해한다. 피고인은 그거에 죄책감이 너무 느끼고 있다. 그 입장을 생각해달라.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 좀 해달라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분노를 한 번 더 꺾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시오. 그동안 고유정은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기억의 파편화라고 했지요, 아마. 그렇던 그 악마가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글로 작성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겠군요. 자신의 생각을 적성한 바로 악마의 이야기, 모두 진술서. 네가 적은 그 내용이 진짠지 아닌지 그 대목 하나하나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현장 안에서 전 남편은 사망했다. 아이는 방에 있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해. 제 스피커 방송 중간 부분부터 다시 봐보십시오. 고유정의 현 남편은 고유정이 살인을 저지르는 전 남편을 살해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현 남편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연락을 했고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증거자료 및 상황을 다 갖고 있었고 그걸 제가 오픈을 했었죠. 고유정 이거 모르나 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많은 증거를 남겨놨는지. 네가 얘기한 그 이야기가 진심일지 가짜 거짓말일지 그 대목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유정의 모두 진술서에 나온 내용 중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뺐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감정적 발언들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 일부분을 순서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고유정의 인트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재판장님, 지난 5월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와 아이가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비현실적인 악몽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와 아이가 만나 라는 멘트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 이 모두 진술서 하단에 보면 고유정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망한 전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미안한 얘기인데 이날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건 전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글로만 보자면 볼 수 없다가 드디어 함께 보게 되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감정적인 부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고유정은 승빈이, 즉 현남편의 아들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면접 교섭권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고 그게 돌연 현남편에게 제주도에 먼저 좀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피커 방송 봐보십시오. 증거자료 전부 다 거기에 공개했습니다. 현남편에게 제주도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웃깁니다. 무조건 배로 가야겠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걸 말렸던 것도 현남편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다녀온 기록도 확인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요. 많이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 본 것도 아니죠. 엄마와 아이가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던 날들이라고요. 이미 만났잖아요. 사건 발생 전 친정집 가 있었고 그 이후에 친구 만났잖아요. 친구 만날 때 아이랑 같이 만난 거 다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 왜 거짓말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 참담하다. 예기치 않은 사건, 우발적 범행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도구를 준비한 것도 다 우연이었다.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우연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인트로입니다. 아직 분노하시기엔 이릅니다. 두 번째 섹션. 전남편 사건 발생 때 우리가 되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왜 같이 펜션으로 들어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아니 근데 전남편이 왜 같이 펜션에 들어갔지? 뭐 고유정이 유혹했나?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고유정이 읽은 글입니다. 고유정의 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트 주차장에서 제가 기어코 고집을 부려서라도 전남편과 헤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남편이 제 아이에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가한 여자는 죽어도 그 집안에 영혼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제 아버지를 설득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그 사람, 전남편입니다. 전남편을 미워하는 감정을 과장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3년이나 지난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청주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고 그 후 남편은, 현남편입니다. 저에게 너와 그 자신의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아이를 마치 필요 없는 물건 버리듯 내치려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친아빠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건 날 전남편이 키즈 펜션까지 따라올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아침 9시에 만났어야 했는데 늦게 만났으니 교섭 시간을 채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마트 주차장에서 삼촌은 같이 안 가?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바로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렇게 펜션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고유정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고유정이 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다. 면접 교섭권과 관련된 이야기니 이렇게 좀 팩트를 못 받고 가야겠네요. 몇 번씩 취소하고 무시한 거 고유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금까지 냈죠.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상황이 바로 제주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를 해드렸는데, 현 남편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뻔했다? 여러분, 현 남편이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만나게 해야 된다. 지금 아이가 전 남편을 만나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해줘야 된다. 빨리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고유정 현 남편 홍씨입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한 건 고유정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구보다 승빈이와 고유정의 친아들을 함께 살고자 했던 사람도 홍씨입니다. 함께 살고 싶어 했지요. 이를 위해 청주의 원룸에 살고 있다가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매한 것도 홍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좀 과장되게 문자를 보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보냈던 멘트들,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다. 좀 더 과장해서 폭언 같은 걸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당신이 보낸 문자엔 진실성이 별로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유정이 보낸 모든 문자엔 그럼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런 분노심이 없었다. 자신은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을 계속 피했고 불안해했거든요. 아이를 만나게 하기 싫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게 싫었을까요? 감정이 없었다고 얘기한 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입니다. 늦게 만났으니 면접 교섭권 시간을 더 채우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고유정 당신이 이야기를 잘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얘기한 표현대로면 전 남편은 면접 교섭권을 늦게 했으니 더 있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 맞지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긴 마음은 그거죠. 자신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 반문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고유정, 당신은 원래 면접 교섭이 제주도가 아니라 청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왜 미리 제주도 무인 펜션 검색을 전부 다 마치고 미리 예약을 해놓은 뒤에 먼저 얘기도 없이 뜬금없이 제주도에 들어와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그냥 제주도에서 보는 건 어떨까? 라고 던졌고, 그리고 그 이외에 특별한 취지 없이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와서 물건도 전부 다 구매하시고 말이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게 표정 빡빡했군요.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색해봤죠. 렌트카 말입니다. 도구들도 검색한 게 본인인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또 하나 의심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신의 친아들 정말 보고 싶어서 아마 블랙박스 기억나실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모습도 아이를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더 오래 있고 싶었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삼촌으로 부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유족분들도 이 부분도 고유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강했다. 세 번째 섹션, 펜션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유정이 얘기한 겁니다. 전 남편은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 잘 해놓으시고 이제부터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고유정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셋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 사람, 전 남편이죠, 약속이 있다며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중에 오후 8시 전후쯤 아이와 함께 친할아버지와 영상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해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씻고 썰려고 수박과 칼을 가져갔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저에게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다이닝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를 두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쫓아왔고 감히 재혼을 했냐, 혼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도중 제 손에 칼이 잡혀 눈을 감고 힘껏 찔렀습니다.
저는 펜션 출구로 도망쳤고 현관문에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힘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느려진 속도로 저를 쫓아오다 쓰러졌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못 보게 하기 위해 욕실에 그를 끌고 밀어 넣었습니다. 방에 있던 아이가 전화를 받으라고 저를 불렀고 받아보니 펜션 주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펜션에 있던 수건과 걸레로 밤새 피를 닦았습니다. 끔찍한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저는 도무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틀린 이야기의 진술이 있습니다. 고유정의 아들은 경찰 초기 진술에서 전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피해자 강씨, 전남편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충분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사랑했던 면접 교섭을 시간이 좀 지났으니 더 같이 있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있던 그 전 남편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식사 자리, 함께 밥을 먹는 그 식사 자리에서 약속이 있어서 밥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한 것, 그럼 그곳에 왜 간 건데요? 고유정의 말대로라면 전 남편은 어느 순간 욕정에 불타서 그걸 준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요? 하지만 본인의 입을 얘기해보면 싱크대라는 표현입니다. 싱크대에서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했다.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있고 싶고 조금 더 삼촌이라고 불린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리고 전 남편은 자기가 사망할 걸 몰랐을 겁니다. 아이가 있는 공간,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공간, 만나고 싶었던 아이가 있는 공간에 삼촌이라고 불리고 그 이후에도, 이 면접 교섭 이후에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 남편 입장에선 고유정에게 나쁜 짓을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 두려움에 대해 전 남편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성적으로 제어가 안 됐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고유정이 얘기한 동선대로라면 꽤 큰 소리가 났었어야 합니다. 고유정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무인 펜션 둘이 가려고 예약했다고 하셨죠? 이 무인 펜션 크기 30평입니다. 이 무인 펜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다이닝룸입니다. 몇 가구가 들어가는 공간 같습니까? 여기 무인 키즈 펜션 1박에 20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럿, 부모 여럿 함께 가서 방도 3개 있습니다. 화장실도 2개 있지요. 함께 가서 머무는 공간입니다. 아이와 자기 딱 단 둘이 가기 위해서 이곳을 예약했다고요. 부자신가 봅니다. 아니면 돈이 엄청 남아 도셨나 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던데 말이죠. 무인 펜션을 굳이 검색해서 왜 자신의 아이와 무인 키즈 펜션 저렇게 넓은 공간을 갔어야 되는진 좀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점이었죠. 왜 화장실이 2개? 원래는 저희도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좀 위험하지 않나? 아이가 중간에 새벽에 깨가지고 화장실 간다 그러면은 전 남편의 시신이 보일 텐데. 근데 이곳 2개입니다. 참 우연치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간이 또 있네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말이죠. 왜 그렇게 넓은 평수를 둘이 꼭 들어갔어야 될까?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거실은 되게 좁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공간,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는 공간이죠. 고유정이 얘기한 대로 동선을 움직이면 꽤 크게 많이 여러 번 동선을 타게 됩니다. 현관문까지 나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이는 안 잤습니다. 고유정 말대로면. 왜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아이가 전화를 받아라 라고 해서 받았더니 펜션 주인이었다 라고 진술한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동선을 크게 하고 칼에 찔린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쫓아올 정도였다면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왜 전 남편은 아무런 소리가 안 났을까요?
무언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혈흔의 분포도를 봤을 때 3번 이상 찔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인의 말로는 한 번 딱 찔렀다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걸 과연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4번째 진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현 남편 홍 씨는 항상 제가 칠칠맞게 일 처리한다며 타박했고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거다라고 말하며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말하면 남편은 또 제가 바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라고 저를 비난하고 궁지에 몰며 심한 자괴감에 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느낌이었고 다음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억울한 상태를 이해받지 못하게 되는 건 끔찍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가 연락이 오래되지 않아 화가 나 있어 전화로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작년 가을에 사놓은 도구가 생각났습니다. 나쁜 행위에 이르게 됐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죽게 했다는 원망이 남아있어 경찰에 체포를 당할 때도 왜요? 제가 당했는데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현 남편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면 자신에게 비난을 할까봐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 당할 뻔했다라고 남편에게 문자 안 보내셨습니까? 그 뒤에도 연락하셨죠? 그게 어디였냐면 김포에 와서 마지막 시신 훼손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최종 처리 끝나고 남편에게 보낸 뒤에 그리고 청주의 집에 돌아왔고 현 남편 홍 씨는 돌아온 모습을 본 뒤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때 고유정이 수갑을 찬 채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살인 용의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정리가 덜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생이 끝난 느낌이었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죽으려고 생각했다. 이게 죽으려고 한 사람의 모습인지도 참 의아합니다. 제주도 그 펜션 앞에 쓰레기 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갑자기 떠올랐던 도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사놓은 게 기억이 났다. 뭐 알겠습니다. 그게 톱 같은 게 차 안에 있었다는 걸 누가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살 행동은 아닌데 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교도소에서 뉴스를 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행동이 사건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검찰은 검색, 쇼핑, 사진 촬영 등이 모두 계획범죄의 증거라고 추궁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샀던 물건들은 일상적인 물건이고 톱이요. 네. 할인하길래 부엌칼도 할인하길래 식사를 위해 산 것뿐입니다. 이 말 책임지십시오. 부엌칼도 할인하길래 식사를 위해 산 것이다. 꼭 책임지십시오. 졸피뎀도 카레에 넣은 적 없습니다. 전 남편은 오후 8시까지 맑은 정신으로 있었고 함께 카레를 먹은 아이도 9시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한테 카레를 먹일 리는 없죠. 졸피뎀 들어간 걸 말입니다. 현 남편은 제가 아내가 아닌 5번째에 불과한 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현 남편 홍 씨를 고소했죠. 처음에 공범조사까지 받던 그가 어딘가에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게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과장된 추측과 오해로 처벌받고 싶진 않습니다. 믿을 건 공정한 재판밖에 없습니다. 네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제 분신과 같은 아이를 볼 수 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모든 슬픔 안겨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고유정에게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제 아이요. 당신 아이 제주도에 두고
홍씨가 계속 청주로 올리려고 할 때도 안 올렸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저희 그때 모두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용 말이죠. 생각이 없는 건지 까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뉴스를 봤는데 일상적인 활동했던 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 너무 놀랬다. 그쵸? 당신 감자탕 끓여본 적 없다면서요? 보양식이라고요? 감자탕이 언제부터 보양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 본인 입으로 밀건 공정한 재판이라고 했죠. 부엌칼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여기 빛이 돼 있거든요. 엘마트였습니다. 비치가 돼 있는데 그걸 굳이 왜 샀을까? 아유, 부엌칼이 할인하길래 샀죠. 묻겠습니다. 너 쇼핑해본 적 없지? 단 한 번도. 엘마트, 여러분 여기 혹시 주부분들도 많이 계시죠? 칼 한 자루 할인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칼 한 자루를 할인 판매. 그래요, 만에 하나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제주 엘마트의 한 가지 요청이죠. 수사해 주십시오. 거기에 칼 할인 판매했는지, 당시 고유정에서 산 칼이 할인 품목이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칼 한 자루가 할인 행사에 들어와 있어서 구매를 했다. 싸길래. 근데 그걸 우연히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 말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반드시.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유정은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릴까요? 사건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아예 안 합니다. 고유정이 얼마나 치밀했을까요? 당시 감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도구에서 약품 냄새가 날 정도로 세척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예 담궈놓은 거죠. 졸피뎀이요. 고유정이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몇 번씩 얘기했고, 그리고 3차 공판 당시에도 대검찰청이 바로 감정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혈액에서 졸피뎀 나왔냐 안 나왔냐. 어이없는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졸피뎀 먹인 적 없다. 그럼 졸피뎀이 왜 나왔죠? 그것도 당신이 구매한 졸피뎀이 왜 혈액에 함께 나왔냐라는 게 의문인 겁니다. 국가수 감정관 23명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과연 이해를 할까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했지요. 저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재판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유정의 지금 진술한 내용들은 과거에 얘기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증거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말을 좀 맞췄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은 얘기를 안 하고 감성파리에 글을 쓴 거죠. 저 만나서 꼭 해보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고유정 씨한테, 이 악마 같은 사람한테 한 가지죠. 당신 기억이 파편화됐다면서요. 기억의 파편화라서 검찰 처음 조사할 때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이 나셨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자신한테 불리한 건 기억을 못 하시네요. 당신은 거짓말에 늪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상황이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당신이 꼭 사형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일 수 없게, 그리고 당신 아들도 당신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 전남편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게 많이 강화가 될 겁니다. 이 사건 본인이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살인 관련, 살인 행위, 그리고 시신 훼손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 존재하고 이 사진이 이미 자료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승빈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니던 유치원, 자기가 원래 커왔던 그 공간을 떠나 청주로 아버지와 그리고 새엄마와 살 수 있는 공간에 온 승빈이는 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 자신이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나 혐의 입증이 될지 안 될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유정이 사형이라고 판단이 난다 치더라도 만약 승빈이 사건이 무죄라고 판단이 돼버린다면 이 사건은 완벽히 해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초동 수사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사건을 7개월간 끌어온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반성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된 두 분, 피해자 강모씨 전 남편분과 하늘의 별이 된 승빈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스피커 방송을 찍을 당시에 편을 든다고 얘기할까봐 저도 최대한 중립해서 어떻게 보면 날이 선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그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고 감수하고 솔직한 이야기들 증거 위주로 전달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고생하실 현남편 홍씨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꼭 합당한 결과 고유정이 얘기한 대로 정당한 재판이 꼭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